가를 읽고 가의 글을 쓴 사람이 포기하고 싶은 상황이 있지만 그것을 다시 도전하려는 그 상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계기에는 이 귀뚜라미나 여치의 큰 울음 사이에 들리지 않는 소리에 목소리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닌 작은 귀에 초점을 맞춘 가의 시에서 그 단서를 찾았는데요. 이 풀벌레들의 작은 귀를 생각해 보았을 때는 이 큰 울음 사이에 갇혀서 자신이 내는 목소리조차 듣지 못하는 그 귀가 생각났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이 풀벌레들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자신의 목소리를 냅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자신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더라도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는 풀벌레들처럼 자신 또한 포기하고 싶은 상황이지만 끝까지 도전해 보겠다는 이 마음이 담긴 것 같아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30점이야. 30점. 분석을 하나도 못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른 의견을 내는 건 좋은데 분석을 통해서 다른 의견을 내야지. 분석 자체가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동남쪽인 건 상관없는데 서쪽을 찍으면 안 돼. 그 MMI의 가장 중요한 거는 첫 번째 인텔렉츄얼한 능력을 보는 거야. 분석력을 보는데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치밀하게 들어가는지를 보는 거거든. 김신영 선생님은 뭐 같아요? 저는 사회적 약자들 상에서도 계급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사회적 약자 사이의 계급. 네. 더 쉽게 얘기하면 너무 복잡하게 얘기하지 말고. 그리고 좀 한 문장만 더 붙이면, 그리고 지금 작은 귀는 약자도 약자의 상황을 외면하는 상황을 꼬집고 있는 것 같아요. 작은 귀를 생각한다. 네. 선생님은? 저는 처음 이 문장을 봤을 때, 그러니까 귀뚜라미나 여치는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득권이나 자신을 어필하는 약자지만 자신을 어필하는 강하게 소리내는 사람들이라는 거에 동의를 하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너무 작아서 들리지 않는 소리라는 여기서는 취약계층을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작은 귀가 의미하는 게 뭔지를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작은 귀라는 게 작기 때문에 귀가 작다고 해서 잘 못 듣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느 쪽에 포인트를 맞춰야 되나, 지금 취약계층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랑 조금 다른 방향인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해석할까 아직도 고민 중입니다. 자, 잘 보자. 니네가 왜 내 MMI를 들어야 되는지 보자. 작은이라는 말이 나왔죠. 자가 들리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자, 생각해 볼게요. 귀뚜라미나 여치 같은 큰 울음들이라는 것은 기득권일 수도 있고 아니면 목소리가 큰 사람들, 하여튼 나의 생각을 막 떠들어대는 사람들, 즉 SNS에서 떠들든지 방송에서 떠들든지 분야회에서 떠들든지 발언권이 주어진 사람들이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들. 그렇죠? 그런데 너무 작아서, 즉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대체로 약자들일 가능성이 높죠. 약자 중에 또 약자일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 작아 들리지 않는 소리가 있어. 그들을 뭐라고 그랬어요? 풀벌레들이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풀벌레는 귀뚜라미 여치는 풀벌레가 아닌 거야. 귀뚜라미 여치는 목소리를 내는 풀벌레고, 목소리를 잘 못 내. 근데 목소리를 잘 못 내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개미 빈대가 목소리를 못 내는 줄 알았는데 너무 작아서 안 들리는 거야. 그들도 목소리 내고 있어, 안 내고 있어? 내고 있어. 자, 그들의 목소리는 누가 듣고 있죠? 작은 귀들은 듣는 거예요. 지들끼리는 들어 못 들어?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목소리를 내는 큰 귀만 보지 말고 목소리를 못 내고 있는 그들도, 그래서 작은 귀에 대한 내가 생각을 한 거야. 그들끼리는 듣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상황이 있냐 하면 세상에 떠드는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아닌 떠들지 않는 사람들한테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느낌 와? 한번 전체적으로 이 시를 한번 읽어볼게요. 텔레비전을 끄자. 전체 시를 보면 어떻게 답이 있는가 없는가 다 나올 거예요. 읽을게요. 텔레비전을 끄자. 풀벌레 소리. 어둠과 함께 방 안 가득 들어온다. 어둠 속에서 들으니 벌레 소리들 환하다. 별빛이 묻어 더 낭낭하다. 귀뚜라미나 여치 같은 큰 울음 사이에는 너무 작아 들리지 않는 소리도 있다. 그 풀벌레들의 작은 귀를 생각한다. 내 귀에는 들리지 않는 소리들이 드나드는 까맣고 좁은 통로들을 생각한다. 그 통로의 끝에 두근거리며 매달린 여린 마음들을 생각한다. 발 뒤꿈치처럼 두꺼운 내 귀에 부딪혔다가 되돌아간 소리들을 생각한다. 테레비를 끄자 풀벌레 소리가 들리고 여치 소리 밑에 있는 작은 소리도 들린다. 자, 풀벌레 작은 귀를 생각함이 2016년도에도 출제가 됐던 문제였고,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김기택의 풀벌레들의 작은 귀를 생각함. 김기택의 풀벌레들의 작은 귀를 생각함의 제목부터 살펴보죠. 풀벌레들을 생각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제목에서 풀벌레들을 생각할까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지금 풀벌레를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 그리고 화자가 풀벌레를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낀다는 것이죠. 어떤 것을 소망한다는 것은 현재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부정적인 상황이라는 의미니까요. 화자가 단순히 풀벌레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죠. 풀벌레는 아마도 자연 전체를 의미하는 대유적 표현일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사람의 해석은 이 전체 시에 대한 얘기일 뿐, 이 MMI에서 나온 주제하고는 다른 거죠. 한 단락만 땄으니까. 전체 시를 한번 읽어볼게요. 풀벌레들의 작은 귀를 생각함, 하략 없는. 텔레비전을 끄자. 풀벌레 소리. 어둠과 함께 방 안 가득 들어온다. 어둠 속에서 들으니 벌레 소리들 환하다. 별빛이 묻어 더 낭낭하다. 귀뚜라미나 여치 같은 큰 울음 사이에는 너무 작아 들리지 않는 소리도 있다. 그 풀벌레들의 작은 귀를 생각한다. 자, 내 귀에는 들리지 않는 소리들이. 내 귀에는 들리지 않는 소리들이 드나드는 까맣고 좁은 통로들을 생각한다. 까맣고 좁은 통로가 작은 귀겠죠. 그 통로의 끝에 두근거리며 매달린 여린 마음들을 생각한다. 발 뒤꿈치처럼 두꺼운 내 귀에 부딪혔다가 되돌아간 소리들을 생각한다. 브라운관이 뿜어낸 현란한 빛이 내 눈과 귀를 두껍게 채우는 동안 그 울음소리들은 수없이 나에게 왔다가 너무 단단한 벽에 눌러 되돌아갔을 것이다. 하루살이들처럼 전등에 부딪혔다가 바닥에 새까맣게 떨어졌을 것이다. 크게 밤공기 들이쉬니 허파 속으로 그 소리들이 들어온다. 허파도 별빛이 묻어 조금은 환하다. 자, 어떤 느낌인지 좀 알겠죠? 다시 한번 정리해서 가의 입장을 얘기해 볼까요? 지금은 완벽하게 정리해서 지금 답을 다 아는 상태라고 생각하고 이제 여러분의 생각을 총정리해서 가장 면접관 앞에서 정확하게 내 뜻과 주장을 할 수 있게끔 생각해 볼게요. 다음 제시문을 읽고 각각의 글을 쓴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준비된 사람이 있으면 이번엔 얘기할 때 형식을 맞추고 다음 생각을 좀 차분하게 생각해서 오도도 더듬지 말고 한번 해보자. 준비된 사람? 제가 생각했을 때 응? 가의 글을 쓴 사람은 응? 강자들의 목소리에 가려진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상황이라고 응? 생각했습니다. 이 화자의 입장에서는 응? 귀뚜라미나 여치 같은 큰 울음에 가려 작은 풀벌레들의 소리는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응? 그러나 그 작은 목소리를 내는 풀벌레들의 작은 귀에는 그들이 내는 작은 소리가 들린다는 점을 고려해봤을 때 이 풀벌레들의 작은 소리가 들리는 작은 귀를 생각하는 화자는 이 사회적 약자들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를 듣고 싶은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100점 만점에 100점이지 이렇게. 그럼 교수가 왜 그렇게 생각해?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어디서 판단했나?
다시 물어본 거야 내가 다니한테. 저는 그 판단의 근거를 왜 풀벌레들의 작은 귀를 생각할까라는 의문점에서 가져왔습니다. 만약 이 시가 진행되는 방향에 따른다면 그 소리를 저라면 소리를 생각할 것 같은데 귀라고 표현했다는 점에서 나의 귀로는 듣지 못하는 소리들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통해서 이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이를 판단의 근거로 가져왔습니다. 귀뚜라미나 여치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또한 사회적으로 예를 들면은 만약에 재건축이라는 문제가 있다면 그 재건축을 찬성하는 사람의 주된 집단이 있을 수 있고 또 반대하는 사람의 주된 집단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사이에 껴서 이제 자신의 입장을 너무 집단이 작은 탓에 내지 못하는 그러한 큰 집단들이 귀뚜라미나 여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지는 처음에 이거에 대한 답은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생각해 봅시다. 예지 학생, 내 질문한 거예요, 교수님이. 글을 쓴 사람은 어떤 상황에 있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 글을 쓴 사람은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더 듣고 싶어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귀뚜라미와 여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펼치고 그것이 실현될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그러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들의 소리를 인지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그 소리를 인지하고 그리고 그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작은 귀를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그들의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의견에 공감을 하고 싶다는 희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귀뚜라미나 여치의 큰 울음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귀뚜라미나 여치의 큰 울음은 뭘 뜻하는 걸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들의 큰 울음은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집단 내에서의 지배적인 위치를 갖고 있는 집단이거나 아니면 약자이더라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큰 목소리로 주장하고 펼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큰 목소리를 가진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뜻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세영 선생님, 귀뚜라미나 여치 같은 큰 울음은 어떤 상황을 말할까요? 그러니까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귀뚜라미나 여치도 사실은 작은 생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자꾸 여기 꽂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것도 사회적 약자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화자가 볼 때 작은 생물인 귀뚜라미나 여치도 큰 울음을 낼 수 있다는 거는 그래도 보도가 좀 된다거나 사회적 이슈를 받는다거나 해서 자신의 그러니까 상황에 대해서 내가 여기 있다라는 거를 알릴 수 있을 정도의 힘을 가진 그룹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 선생님은 귀뚜라미나 여치 같은 큰 울음은 뭘 뜻할까요? 저는 귀뚜라미나 여치는 사회적인 약자 직업이라고는 보지는 않고요. 네, 귀뚜라미 여치는 주도권, 그 기득권층, 힘을 가지고 있는 사회 구조 내에서 힘을 가지고 있는 층이고, 이거나 아니면은 사회적 약자일지라도 자신의 어려운 불편함을 아니면 자신의 불편함을 목소리 높여서 어필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좀 생각이 여러분들 생각하고 좀 다른데요. 제 생각을 잘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 울음은 듣는 거거든요. 근데 말하는 걸 보면 입의 느낌이 나요. 그 소리라는 거는 수동적이죠. 내가 소리를 내는 거는 능동적이지만 듣는 거는 수동적이야. 자, 그러면 저는 생각은 그래. 그러니까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맥락은 다 같아. 근데 그냥 확 찌르고 들어가는 말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확 찌르고 들어가는 게 아닐까 싶어요.
큰 울음과 너무 작아가 대비가 되고 있거든요. 너무 작아 대비가 되고 있어서 들으려고 해도 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생각만 할 거예요. 왜? 내가 들으려고 해도 이 소리 너무 작아 들리지 않아서 그들끼리만 들리겠지? 근데 큰 울음은 있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TV를 켜도 뭐라고 나오고 지나가다 보면 현수막도 붙어 있고 여기저기서 뭐 내가 원하는 거 나오기도 하고 뭐 간판에도 있고 사람들이 막 떠들기도 하고 내가 노력을 하지 않아도 이게 막 들려. 아까 말했던 사회적 이슈나 그들의 목소리가 크니까. 그런데 너무 작아 들리지 않는 소리는 내가 노력을 해야 들려. 그 소리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귀뚜라미나 여치가 약자인지 강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들의 소리는 들려. 그러면 너무 작아 들리지 않는 풀벌레는 진짜 소리도 들리지 않는 진짜 약자죠. 그래도 이 여치나 귀뚜라미가 강자인지 약자인지 기득권인지에 대한 판단은 여기서는 잘 못하겠는데 하여튼 그들이 뭐라고 하는지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들리고 표현은 노력하지 않아도 들리는 것과 들으려고 해도 안 들리니 생각하는 정도의 차이. 이 정도를 얘기했다 그러면 교수가 깜짝을 놀랄 게 이 시 전체에 보면 테레비를 끄니까 여치 소리 들린다고 했거든요. 여치보다는 테레비가 더 기득권인 거야. 더 커 목소리가. 그 테레비를 끄니까 여치 소리가 들려. 근데 여치 소리가 다인 줄 알았더니 너무 작아서 들리지 않는 소리가 있어. 이 시에는 뭐라고 하죠? 내 귀가 너무 두꺼워서 그들의 소리는 왔지만 다 내한테 못 들어오고 반사돼서 나갔다는 거잖아요. 영원히 들을 수가 있어 없어? 없는 거죠. 그럼 뭐 해야 돼? 생각이라도 해야 되는 거죠. 그들은 뭐라고 했을까? 전달됐나요?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우리가 원문을 보고 해석했다 그러면 여기서 내가 판단하고 싶은 거는 울음, 작아, 왜 작은지 생각. 요 관계를 좀 가만히 생각하면 짧은 시간이지만 답 근처로 갈 생각이 있는데 아까 지민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너무 이 점핑을 해버리면 그 근처에서 예뻐야 되는데 빨간색을 예쁘게 만들려고 그러면 약간 채도를 낮춘 빨간색이어야 되는데 그게 갑자기 색깔을 바꾸다가 오렌지 쪽 빨간색을 만들다가 노랑으로 가버리면 안 돼요. 그래도 놀기는 빨간 근처에 놀아야지. 두 번째, 사회적 약자는 가진 게 없는 것이 아니라 무지한 질문에 답해야 되는 사람들. 이건 가만히 한번 고민해 볼게요. 자, A라는 거는 생각한다니까 관찰자 입장이라면 여기서는 몸으로 겪었다기 때문에 본인이 사회적 약자예요. 그거 생각했어? 해봐. 제가 생각했을 때 이 글을 쓴 사람의 상황은 사회적 약자로서 자신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관심에 맞닥뜨린 후 난처함을 느낌으로써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무지한 질문에 답을 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얘기했고 무지한 질문은 어떤 게 있을까요? 가진 게 없는 사람이 사회적 약자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그런데 무지한 질문에 답을 해야 되는 사람의 의미는 뭐예요? 왜 무지한 질문에 답을 해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몸으로 겪었다는 것은 지금 기분 되게 나쁘다는 얘기가 좋은 거예요. 안 좋죠. 나는 왜 이렇게 무지한 질문에 답을 해야 되는가? 그거잖아요. 그럼 무지한 질문은 뭐고 무지한 질문에 답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아래의 정의를 읽어보았을 때 필요가 없는 경우에도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내뱉는 질문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보았을 때 고의이든 고의가 아니든 그 사회적 약자가 들었을 때 기분이 좋지는 않을 관심을 주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좋은 의도로 얘기했든 그렇지 않았든 그런 무례한 자신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관심에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설득할 만한 대답을 해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 나를 쓴 사람은 이제 기존에는 사회적 약자가 아니었지만 이제 어떠한 사건이나 뭐 이유로 인해서 사회적 약자가 되면서 이제 자신의 그 입장을 아예 이해조차 하지 못하는 그 반응을 맞닥뜨리고 혼란이 온 상황인 것 같아요. 좋아요. 좋아요. 예지도 좋아서 답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야. 그럼 무지한 질문에 답을 해야 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생각한 무지한 질문의 예시로는 이제 시각장애인 분들에게 뭐 그러면 아예 눈이 안 보이는 거야? 뭐 이런 질문이 제가 생각하는 무지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아요. 왜냐면 시각장애인 분들도 이제 아예 눈이 안 보이시는 분들도 있고 이 차이가 다른데 그럴 때 이제 아예 그 입장 자체가 대본 아예 경험 자체가 없으니까 그냥 이게 상대방을 무시하는 것이라는 것도 인지하지 못한 질문을 이 무지한 질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선생님은? 저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봤는데요.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는 무지한 질문에 답해야 하는 사람이다라는 그 문장을 봤을 때 저는 그러니까 무지한 질문을 하는 환자들을 대응해야 되는 의사의 입장에서 표현했다라고 처음에 느꼈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의사 선생님들 중에서도 그런 무지한 질문에 답해야 되는 걸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환자의 눈높이에 맞춰서 대응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겠지만 그렇게 무지한 질문에 답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본인은 굉장히 짜증난다는 것을 사회적 약자라는 자기의 그런 표현으로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도덕성 아니면 의사로서의 도리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 네. 그런 무지한 질문에 대답해야 되는 어떤 그런 선생님 그런 어렵죠. 상황이 아닌가라는 것도 잠시 떠올랐습니다.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회적 약자는 가진 게 없는 게 아니고 무지한 질문에 대답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몸으로 겪었다. 자, 사회적 약자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상황을 떠올리면 답이 나올 가능성이 많을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적 약자? 뭐 이런 정도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 사람은 무지한 질문에 왜 노출될까요? 무지한 질문에 노출되는 이유. 강자들은 무지한 질문에 노출이 안 되는데 약자들은 왜 무지한 질문에 노출이 될까요? 일반적인 사람들의 시선에서 그들의 입장이 고려되기 어렵기 때문에라고. 어렵기 때문에 왜? 다양한 환경도 다르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소수자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뭘까요? 그러니까 여기는 사회적 약자라는 카테고리를 갖고 있다면 그 카테고리가 갖고 있는 속성을 파악을 해야만 그 속성에 대한 해답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적 약자는 가진 게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그거는 카테고리죠. 일반 사람이 생각하는 거니까. 근데 이 사람은 무지한 질문에 답을 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사회적 약자의 특징을 얘기했죠. 그럼 사회적 약자의 난 특징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결핍. 뭐가 보호를 받아야 되거나 결핍을 하거나 원조, 도움. 그러니까 결핍이 있다면 그걸 채워줘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이 없는 사람은 돈에 결핍이 있는 거고, 눈이 없는 사람은 눈에 시각에 결핍이 있는 거고, 그렇지? 그러면 결핍이 있다는 거는 현재 상태에는 긍정적이다, 긍정적이지 않다? 힘들다는 거잖아요, 약자라는 것 자체가. 그러면 약자가 원하는 거는 힘든 상태에서 힘들지 않은 상태로 가야 하는데 그게 자기 스스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누군가의 지원이나 결핍을 채워주기 위한 도움이나 관심이나 이런 게 필요해,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그러니까 나 혼자는 안 되고 다른 사람의 타자의 존재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지금? 타자가 나를 오해하고 있다면 타자의 이해가 필요하고,
내가 돈이 없다면 타자의 원조가 필요하고 뭐 이런 게 필요하지 않겠어요? 내 말 이해돼? 긍정해? 그럼 성소수자한테 무지한 질문을 해볼게요. 왜 갑자기 여자인데 여자를 왜 좋아하세요? 남자는 별로 안 좋아하세요? 언제부터 그러셨어요? 꼭 결혼을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니, 그걸 내가 너한테 일일이 다 설명을 해야 돼? 그때, 무지한 질문은 보통 어떤 식으로 얘기하죠? 무지한 질문을 꺼내는 방식이 어때요? 무지한 질문을 꺼내는 방식은 보통 어떤 식으로 꺼내요?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요. 이게 무지한 질문이에요. 무지가 몰라서 묻는 거잖아요. 무지한 질문이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다 무지한 질문이에요. 토론할 때든 뭐든 친구들끼리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요. 다 대답해 주세요. 이거 예의가 있는 질문이야? 없는 질문이에요? 보통 싸울 때 이런 질문 하잖아요. 이거는 자기가 모른다는 거를 겸손한 태도가 아니고요. 보통 공격적으로 질문할 때 몰라서 그러는데요가 무지한 질문의 정의예요. 자, 이탈 주민한테 얘기할게요. 지금 북한에 가족은 두고 왔는데 괜찮으세요? 아니, 거기도 사람 사는 데 아닌가요? 뭐 때문에 남으로 넘어오셨어요? 남쪽에 가서 뭐 하시려고 그러시죠? 목숨 걸고 왔는데. 가난한 사람. 젊었을 때 왜 저축은 안 하셨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은 하시나요? 언제부터 가난해졌었죠? 그때 이 가난한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돈이나 주고 가, 이 새끼야. 뭐 그런 거 자꾸 물어봐. 내가 가난해진 이유를 너한테 다 설명을 해야겠냐고, 들어야겠냐? 이거죠. 상대방 입장을 고려하자. 무지한 질문. 미혼모. 아니, 그때 이런 일이 생길 줄 모르셨어요? 왜 피임기구를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혼자서 애 키우는 거 힘들지는 않으신가요? 직장에서 차별대우 받으셨나요?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난 미혼모가 아니니까. 난 이탈 주민이 아니니까. 난 성소수자가 아니니까. 난 몰라서 그러는데. 근데 이런 소리 안 들으려고 그러면 그냥 소수자로 살아야 되잖아요. 약자로 살아야 되잖아. 근데 약자로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이런 소리로 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한부모가 하자. 그때 꼭 이혼을 하셨어야 되나요? 남편은 무슨 일로 죽었나요? 노인, 마찬가지죠. 운동하고 계시나요? 이런 무지한 질문. 사회적 약자는 가진 게 없는 게 아니고 무지한 질문에 답해야 되는 사람. 즉, 그들은 내 입장이 되지 않고 많은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 질문을 들어야만 내가 그나마 지금부터 개선이 되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있어야 되는 사람. 근데 가진 게 없더라도 그냥 안분자족하고 살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사회적 약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질문을 듣고 있다는 거는 내가 지금 상태로는 살아가기가 힘들어서 그 소리 듣고까지 있어야 된다. 이해됩니까? 무슨 얘기인지? 한지만 이해돼?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지민이하고 예지한테 주고 싶은 얘기는 사회적 약자라는 넓은 집합이 있다면 그들의 특성을 머릿속으로 생각해보고 그 중에 얘를 한두 개를 생각을 해보자고. 이런 사람이겠구나. 그리고 무지한 질문에 답한다고 그러면 어떤 답일까? 이런 답이겠네. 라고 딱 생각이 나면 교수의 추가 질문이나 첫 번째 얘기가 교수가 아리까리 하더라도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에서 이 사람의 생각이 나타날 수 있게 되지. 됐어? 지금 좀 돼?
로직한 거야. 답은 있으니까.